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희생자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올해 최악의 화재로 기록될 이 사건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법 증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층별로 아마 조금 이렇게 부속 건물식으로 임시 건물식으로 달아내 가지고 일부 창고로 이용을 하거나 일부 식당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병원 부분은 5곳에, 그다음에 요양병원 쪽에는 3곳에, 그다음에 부속동에 2곳에, 장례식장 부분에 2곳에, 그렇게 총 건수가 12건입니다. 화재가 직접적으로 발생했던 그 세종병원 5곳을 불법 증축했고, 밀양시는 2011년부터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세종병원은 벌금만 내고 배짱 영업을 계속해온 것입니다. 특히 이 불법 증축이 치명적이었던 부분 연기 이동 경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짚어봐야 하는데, 경찰은 이 불법 증축된 요양병원과의 그 연결 통로가 이 연결 통로로 연기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상부로 이동한 경로는 1. 요양병원 연결 통로, 2. 엘리베이터 통로, 3. 중앙계단, 4. 배관 공동구로 확인되었고, 이 중 요양병원 연결 통로는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어떤 원인이 화재를 촉발했는지 정밀 감식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화재를 처음 발견한 목격자들의 진술도 중요하겠죠. 특히 이 CCTV에 기록된 불이 난 시각 7시 25분인데요. 7분이나 지나서야 화재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 또 병원의 초동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파악해야 하고요. 1층 방화문이 없었던 이유 등도 명확히 규명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방책에 대한 것인데요. 세종병원의 경우 그 면적이 작아서 스프링클러의 예외 대상이었습니다. 만약 면적과 상관없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면 그 결과 다르지 않았을까요?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법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 현행 그 기존의 법은 면적 얼마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를 두어라 이런 정도의 규정이 있는데요. 그건 좀 부족한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건물의 위험도가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건물의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면적이 크든 작든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행 그 지금까지의 규정은 단순히 어떤 면적 규정, 면적의 크기를 가지고 스프링클러를 두느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밀양 그 병원 같은 경우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맹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